사장님 라면이 조금 식은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내 머리 위에 다시 데워줄까? 뭐해? 눈치도 없네? 아예 머리통에 부어줄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펄펄 끓던 라면 국물이 계약직 여직원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끈적한 건더기가 어깨를 타고 흘렀죠.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어나 라면 국물이 흘러내린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내며 말합니다. 이 회사가 내 아버지가 세운 곳이라고? 웃기지 마. 그녀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짜 얼굴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보시면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참을 수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는 게 사연이더라. 지금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실화 기반의 창작물로 일부 인물과 설정은 각색되었습니다. 특정 인물, 단체, 사건을 비방할 의도는 없으며 영상 속 자료는 모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회색빛 고층 빌딩이 늘어선 강남의 한 골목. 조나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계약직 격리로 첫 출근하기에 적당한 무채색 정장. 호흡을 가다듬으며 에이펙스 코리아 건물을 올려다봤죠. 여기서부터 내 진짜 시작이야. 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32의 나이 고졸 학력으로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한다는 건 기적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이펙스 코리아 회장의 숨겨진 서자녀였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아버지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나은은 어머니의 임종 직전에야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아버지는 나은에게 제안을 했어요. 회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보게. 진짜 우리 회사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인사팀 앞에서 나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엔 고졸이라는 두 글자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죠. 그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오직 회장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으니까요. 조나은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격리팀 윤기태 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따라 격리팀으로 들어서자마자 나은은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특히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 윤기태의 눈빛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미 판단을 내린 듯 했어요. 조나은이라고? 이력서 봤어. 명함도 없지? 뭐, 계약직이니까. 윤기태는 나은의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서류 더미를 내밀었습니다. 고졸이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생각하지 말고. 여기 파일 정리부터 시작해. 주변 직원들의 숨죽인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졸 아가씨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대? 뭐, 계약직은 사람 대우도 못 받지. 나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부터 5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못했어요. 윤기태가 쉴 틈 없이 잔물을 던졌기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에도 나은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니까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견딜 수 있어. 나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녀의 정체를 아무도 모르는 회사에서 가장 낮은 직급으로 시작하는 그녀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은에 대한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윤기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고졸 학력을 언급하며 비웃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은이 복사기 사용법을 물었을 때
윤기태는 큰 소리로 핀잔을 주었어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입사했대? 아, 맞다. 우리 회사가 요즘 고졸도 뽑는다며? 사회적 책임인가 뭔가?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나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견뎠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었던 회사의 민낯이었으니까요. 출근 2주차, 금요일 점심시간. 사내 식당은 주말을 앞둔 직원들의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나은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사내 식당의 조명이 나은의 하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라면을 휘저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건너편 테이블에서는 윤기태와 부서 직원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술 약속을 잡고 있었죠. 나은에게는 물론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오늘도 라면이야? 불쌍하게. 고졸은 점심값도 부족한가 보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은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말에 익숙해졌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라면 국물을 들이켰어요. 따뜻한 국물이 차가워진 마음을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윤기태가 나은의 테이블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멈췄고 식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조 씨, 보고서는 끝냈어? 오늘까지였는데. 나은이 고개를 들어 윤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차장님, 그 보고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윤기태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나은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지금 상사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나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번 미팅에서 분명히 월요일까지라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어요. 윤기태의 손이 나은의 라면 그릇을 향해 뻗었습니다. 순간 나은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몸이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물 쏟은 김에 머리 좀 감아. 윤기태가 비웃으며 라면 그릇을 집어들었고 뜨거운 국물이 나은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식당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놀란 비명을 질렀지만 곧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빠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나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라면 건더기가 그녀의 어깨와 옷에 달라붙었어요. 머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하지만 나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지만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윤기태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고 부서 직원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눈을 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나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물티슈로 얼굴의 국물을 닦아냈어요. 그리고 쏟아진 국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기태가 그런 나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고졸이 다 그렇지. 배운 게 없으니까 말대꾸부터 하지.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라고. 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빼면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머리에서 여전히 김이 올라오는 채로 그녀는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나은의 뒷모습을 보며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저러고도 참네. 나였으면 당장 사표 던졌을 텐데. 화장실에 도착한 나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과 블라우스는 라면 국물로 흥건했고 목 주변으로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뜨거운 국물에 살짝 데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로 머리를 씻어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알고 싶었던 진짜 모습이구나. 이 회사의 민낯.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눌렀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오후 12시 35분. 윤기태 차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라면, 국물을 제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유는 나은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자 나은은 재빨리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격리팀의 김수진 대리가 들어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은 씨, 괜찮아? 수진은 망설이듯 물었죠. 그녀는 평소에도 나은에게 다른 직원들보다는 친절했지만 윤기태 앞에서는 침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옷만 좀 젖었죠. 나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 그거 정말 너무했어. 내가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나은은 잠시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윤 차장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수진은 놀란 듯 나은을 쳐다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은 씨는 정말 대단하다. 울지도 않고. 나은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혹시 회사에 여벌 옷 있으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사물함에 블라우스 있어. 줄까? 나은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작은 연대였어요. 회사의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침묵했을 뿐. 잠시 후 갈아입은 옷으로 사무실에 돌아온 나은은 모든 시선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윤기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화 통화에 열중해 있었죠. 나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업무 메모 같았지만 사실은 윤기태와 회사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5월 9일 라면 국물 사건, 목격자 격리팀 전원, 인사팀 박 과장, 마케팅팀 일부. 나은은 또한 컴퓨터에 접속해 회사의 파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계약직 격리였지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빨랐습니다. 첫 2주 동안 그녀는 이미 회사의 재무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상한데 외주 계약서와 실제 지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나은의 눈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파일을 더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명백한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회사 자금이 어디론가 새고 있었죠. 퇴근 시간이 되자 윤기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나은, 내일도 출근해서 이번 달 결산 마무리해. 급한 일이야. 토요일 출근이었어요. 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다시 계약직에게 일이 떠넘겨진 것이었죠. 퇴근길, 나은은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래된 다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었어요. 다방 구석에 앉아 있는 70이 넘은 노인, 그는 바로 에이펙스 코리아의 회장 조석현이었습니다. 괜찮니? 노인의 첫마디에 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루 종일 꾹 참았던 감정이 솟구쳤죠. 아버지.
나은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호칭이었습니다. 조석현은 딸의 젖은 머리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은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라면 국물 사건,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회계 불일치까지. 조석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그놈을 잘라버리겠다. 하지만 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울지 않을게요. 여긴 제가 바꿀 회사니까. 조석현은 잠시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 강인함이. 토요일 아침, 나은은 텅 빈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출입문을 열 때 사용한 사원증에는 계약직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곧 바뀔 테니까.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나은은 재빨리 자신의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한 기회였어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죠. 작은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하자마자 나은은 의심스러운 회계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기태의 이메일도 몰래 엿볼 수 있었어요. 회사 시스템이 한번 로그인하면 모든 부서장 이메일을 볼 수 있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건 뭐지? 나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윤기태가 하청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명백한 리베이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여직원들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이 자식 정말 대단하네. 나은이 파일을 더 살펴보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은은 재빨리 USB를 뽑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회사 법무팀 김도연 팀장이었습니다. 조나은 씨?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은은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결산 업무 때문에 나왔어요. 김 팀장님은 왜 오셨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사실 당신에 관한 일이에요. 나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발각된 걸까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있었더라면. 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정체는 안전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인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윤기태 같은 사람이 회사에 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될 거예요. 사실 그가 당신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자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혹시 더 아는 것이 있으세요? 그 순간 나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아버지였어요.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네, 지금 회사에 있어요. 왜요? 전화 너머로 조석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해. 내 상태가 좋지 않아. 나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미안하다는 눈짓을 보내며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얘기해요. 30분 후 나은은 서울대병원 VIP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어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조심해야 했죠. 나은이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조석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조석현은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와줘서 고맙다. 앉아라. 나은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약했어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나은은 그동안 알아낸 것들을 말했습니다. 조석현의 눈빛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내가 회사를 만들 때는 이런 곳이 아니었단다. 사람이 중심인 회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누가 회사를 하든 사람 냄새 나는 회사여야 한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노인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약속할게요, 아버지. 월요일 아침 에이펙스 코리아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나은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흘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왔다. 쉿, 들리잖아. 나은은 평소처럼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윤기태가 그녀를 향해 활짝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조나은 씨, 주말 잘 보냈어? 토요일에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나은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별일 없었어요. 윤기태는 너무 친절해 보여서 오히려 섬뜩했어요. 그는 나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자료 좀 준비해 줄래? 나은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금요일에 라면 국물 사건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행동하는 윤기태가 이상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 직전, 나은의 컴퓨터 화면에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제목 내부 문서 접근 기록 확인. 발신 정보보안팀. 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토요일에 그녀가 접근한 문서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메일 내용은 의외였습니다. 최근 시스템 점검 중 일부 계정의 비정상 접근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안을 위해 오늘 중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 메일처럼 보였지만 나은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누군가 그녀의 행동을 눈치챘다는 것을. 점심시간 식당에서 나은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김수진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저기 조심해, 윤 차장이 내 뒤를 캐고 다녀. 나은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수진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보보안팀에 내 접속 기록을 요청하는 걸 들었어. 그리고 내 이력서를 다시 확인하더라고. 뭔가 수상하대. 나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오후 3시 윤기태가 갑자기 나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 정보보안팀장과 인사팀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윤기태의 얼굴에는 승리한 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어요. 토요일에 회사에 와서 뭘 했지? 나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결산 업무요. 차장님이 지시하신 대로요. 윤기태가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어요. 거짓말 마. CCTV에 다 찍혔어. 내가 내 이메일에 접속한 것도, 회계 파일을 USB로 복사한 것도. 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윤기태가 그녀 앞으로 다가왔어요. 너, 조나은이 아니지? 진짜 이름이 뭐야? 나은은 윤기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법무팀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윤 차장님, 회의 시작해야 하는데요.
윤기태는 짜증을 내며 도연을 노려봤어요. 지금 중요한 일 중이야. 나가.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특별 지시사항이라 미룰 수 없습니다. 윤기태의 표정이 굳었어요. 회장의 이름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마법의 단어였습니다. 알았어. 조나은, 너 이대로 넘어가진 않을 거야. 기다려. 나은은 사무실을 나오며 도연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위기는 잠시 모면했지만 이제 윤기태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나은은 퇴근 시간이 되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윤기태도 무언가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이제 사무실에는 나은과 경비원 그리고 몇몇 야근하는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나은은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어요. 이번엔 평범한 USB가 아니라 특별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윤기태의 컴퓨터로 향했어요.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지난주에 윤기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키보드에 입력하는 것을 지켜봤으니까요. TIG2R975. 화면이 밝아지며 윤기태의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나은은 USB를 꽂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자동으로 주요 파일들이 복사되기 시작했죠. 10분만 있으면 돼.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은은 재빨리 모니터를 끄고 윤기태의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윤기태의 사무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는데 경비원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USB의 복사가 완료되자 나은은 재빨리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윤기태가 그녀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인사팀장, 정보보안팀장, 그리고 심지어 부사장까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조나은 씨. 윤기태가 승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나은의 가짜 이력서를 내려놓았어요. 당신이 제출한 학력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 고졸이 아니라 아예 학력이 없는 거지? 부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은을 바라봤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사한 것에 대해 할 말 있나요? 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은은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네, 할 말 있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어요? 나은이 내민 서류에는 윤기태의 비리 증거가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하청업체와의 리베이트 거래, 회사 돈 횡령, 여직원 성희롱 증거까지. 이게 대체 뭐야? 윤기태가 창백해진 얼굴로 외쳤습니다. 나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모든 파일을 복사해 놨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에서 검찰 특수부 소속임을 알 수 있었어요. 윤기태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은을 바라봤어요. 너, 대체 누구야? 나은은 윤기태의 그리고 방 안 모든 사람의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라면 국물 잘 끓이던데. 감옥에서 계속 끓여요. 검찰이 윤기태를 데려가는 동안 나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조석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나은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제 윤기태의 비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려가는 나은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조나은 씨? 나은은 가쁜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산소 마스크를 쓴 조석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나은아. 나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마치 삶의 온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 끝냈어요, 아버지. 윤기태는 체포됐어요. 조석현의 눈에 기쁨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어요. 나은이 그를 도왔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남았다. 나은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석현은 힘겹게 손을 들어 나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회사를 맡아줘. 내 딸로서. 순간 나은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그건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했으니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 조석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유언장과 주식 양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전 직원 앞에서 내 정체를 밝혀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회사를 만들어라. 나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다음 날 아침 에이펙스 코리아 본사 대강당. 모든 직원이 긴급 타운홀 미팅을 위해 모였습니다. 윤기태의 체포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진 상태였어요.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무대 위로 부사장이 올라왔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직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조석현 회장님께서 어젯밤 별세하셨습니다. 강당에 놀라움의 탄식이 흘렀어요. 조석현은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회사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부사장은 무대 옆을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나은이 걸어 나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저 여자 누구야? 경리팀 계약직 아냐? 라면 국물 맞은 그 여자잖아. 나은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나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대한그룹의 조나은입니다. 고 조석현 회장님의 딸입니다. 강당에 충격의 파도가 일었어요. 누군가는 의자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다른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달간 저는 이 회사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졸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라면 국물까지 뒤집었었죠. 나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회사의, 아니 대한민국 기업의 민낯이라면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강당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서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제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나은은 무대 위를 천천히 걸으며 직원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이들, 여전히 충격에 빠진 이들,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김수진과 김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석현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에이펙스 코리아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첫째, 오늘부로 모든 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강당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회사의 3분의 1이 계약직이었으니까요. 둘째, 학벌, 출신,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합니다. 더 이상 고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셋째, 윤기태 차장과 같은 비리, 갑질, 성희롱을 저지른 관리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제 강당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직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은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드립니다. 에이펙스 코리아는 더 이상 위계 질서와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가 결국 이깁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나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은이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수많은 직원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친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김수진이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수진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나은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나은이라고 불러줘. 우리는 친구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미안해. 그날 도와주지 못해서. 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준 블라우스 아직도 가지고 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나은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닌 이런 작은 연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주일 후 에이펙스 코리아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계약직에서 CEO로 신화를 쓴 30대 여성 경영인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 신문을 장식했어요. 나은은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조 사장님, 그날 라면 국물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습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역국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요.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나은은 웃음 속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나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공존했어요.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진짜 여정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자 제 꿈입니다. 나은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시작. 어떤 이들은 제 이야기를 막장에서 정상으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막장에 있어 봐야만 정상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요. 한 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